그 다음에 대리납부 좀 볼게요. 대리납부는 별표 치세요. 대리납부가 여기 납세 절차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하고요. 좀 어려워서 그나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대리납부의 제목을 보시면 대신해서 납부하는 거잖아요. 원래 부가세 납부 누가 하죠? 공급자가 하는 거죠. 공급자가 하는데 공급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자면 공급받는 자예요. 주로 공급받는 자. 그죠? 공급받는 자. 대리납부의 일단 힌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리납부 규정을 볼게요. 대리납부. PPT 하면 좀 잘 보세요. 그럼 대리납부는 왜 하냐? 일단 취지 잘 이해 안 되지만 국내 용역과 과세형평 교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사업자한테 용역이나 권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과세되는. 예를 들어 뭔가 내가 경영 뭐 합병을 하려고 그러는데 외국의 어떤 똑똑한 합병 전문가한테 합병을 이제 경영 컨설팅 용역 이런 거 제공받는 사유예요. 그럼 이때 외국으로부터 용역이 수입되는 결과죠. 재화의 수입은 과세를 하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 열거 안 돼 있죠. 왜 안 돼 있죠? 이렇게 용역은 통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거래가 일어났는지. 근데 재화는 세관장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가세 흐름대로라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해야 돼요. 왜냐면 경영 컨설팅 용역을요, 국내 사업자로부터 이렇게 용역을 제공받으면요, 당연히 이건 부가세가 거치겠죠. 당연히 부가세가 거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국에 있는 자한테 용역을 제공받으면 부가세가 안 거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납세 의무가 없잖아요. 거래 징수 의무가 없어요. 꼭 국내로부터 컨설팅 위원 제공받으면 부가세 내고 외국에 있는 애한테 받으면 부가세 안 내고 그럼 과세형평이 둘 간에 어긋난다.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국내 영역과 과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해선 저 공급자 대신 공급받는 자 너가 대신해서 납부해라 라는 제도의 부가세를. 그게 대리납부예요. 대리납부. 그래서 용역 권리라는 말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용역 권리. 재화의 수입일 땐 대리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역 권리일 때. 근데 이 자체가 면세 용역이면은 어차피 부가세 안 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과세 용역 권리일 때.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 그럼 대리납부는 어떻게 하냐? 1,000원, 예를 들어 1,000원의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으면 공급받는 자가 100원을 대리납부해서 관할세무서한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부가세는 민사법 규정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내도 되고 상대방한테 거둬내도 되고요. 둘 간에 협약하는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이 안 주겠죠. 그래서 대리납부 이렇게.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요. 이때 공급받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대리납부 의무자. 공급자를 대신해서 공급받는 자 너가 대신해서 부가세금 걷어라 라는 게 대리납부예요. 대리납부. 그럼 이제 대리납부 의무자가 이제 여기서 어려워요. 여기가 진짜 키포인트예요. 여기가 진짜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리납부 의무자가 모든 자가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과세, 면세, 비사업자일 때 대리납부 의무 여부가 달라져요. 그럼 지금 우리가 부가세 배운 내용이라면 누가 납세 의무가 있어야 돼요? 누가? 과세 사업자가 대리납부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대리납부 의무는 반대로요. 면세 사업자나 비사업자가 대리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가 당연히 부가세 내야 되는 건데 왜 과세 사업자가 안 지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요. 그래서 요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럼 왜 과세 사업자가 대리납부 의무가 없느냐예요. 왜? 그래서 요 취지를 보시면 과세 사업자가 대리납부를 했다라고 볼게. 해봤다. 대리납부 해봤다. 그럼 매출세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대리해서 납부했으니까 매출세액이 지금 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리납부했으니까 저 과세 사업에 쓴 대리납부 의무자 매출세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충격적이게도 어쨌든 외국 사업자한테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이기도 한 거예요. 대리납부로 이 자를 대신해서 돈을 거둔 것도 되지만 당연히 매입세액도 되는 거예요. 매입세액도. 과세 용역을 제공받았으니까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으로 대리납부를 해봤자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국고에 들어오는 수입은 0이에요. 대리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 원래는 해야 되지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봤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는요. 대리납부하면 매출세액 지금 100 국고에 내야 되죠. 부가세. 근데 면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비사업자도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대리납부하면 100원이 국고에 부가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납부하면은 면세나 비사업자가 오히려 지는 거지 과세사업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근데 여기에 다만 또 예외가 있어요. 세법 제일 싫은 그 다만. 다만 과세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모르고 안 받았대요. 어쨌든 뭐 세금서 안 받았는지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게 불공제 된다면 대리납부 이렇게 한 실익이 생기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과세사업자도 불공제 용역이나 권리에 해당된다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예외가 생기는 건데 논리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논리는. 그래서 국고에 들어오는 경제적 실익이 있을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 외우려고 하면 이거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 엄청.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대리납부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5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개념과 취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세법 공부할 때는 개념과 취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도 세관장을 안 거치고 들어온 것들이 많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주체자가 공급받는 자는이에요. 공급받는 자는. 그리고 여기 체크해주세요.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여기 밑줄 쳐주세요. 대가를 지급하는 때 이때가 대리납부 해야 되는 시기예요.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자가 누가 되죠?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되겠죠. 그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리납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장 넘어가 보시면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나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용역 제공들과 관련되지 않았을 때도 해당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 그 중요한 내용까지 아니고요.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용역이 그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안 돼 있으면 똑같이 대리납부 의무가 생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비거주자 외국법인,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일 때 우리나라 납세 의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납세 의무가 없어서. 그래서 이 제도는 소비지급 과세원칙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용역 등 공급과 국내 사업자 용역 등 공급 사이에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로부터 컨설팅 용역 받으면 부가세 내야 되고 외국자로부터 받으면 안 내면 둘 간의 과세 형평이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부담하기 위해선 대리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변의 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은요. 용역 또는 권리에 체크하세요. 용역 또는 권리. 재화가 아니에요. 재화는 재화의 수입으로 이미 부가세를 내는 것이지 대리납부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통관을 안 거치는 용역 권리일 때요. 통관을 안 거치는 용역 권리일 때.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역물의 제공포나 제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대리납부가 된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의 취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도의 취지 꼭 읽어보세요. 제도의 취지 이거는. 제도의 취지 꼭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211페이지에 양가로 3 대리납부 의무자는요. 비거주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데 사업자 여부와 관계가 없다예요. 일단.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거 중요해요. 사업자가 그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라는 표현이 제외하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그 도표자를 보세요. 도표로 이해했어요. 도표. 내가 대리납부자예요. 지금 외국 법인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어요. 근데 과세사업에 제공해요. 그럼 대리납부음에 X라고 적혀져 있죠. 그 X자의 주의를 따라가 보세요. 만약 대리납부를 한다면 대리납부한 세액이 즉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국고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으면서 대리납부 해야 되는 징수 절차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위쪽으로 올라가서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가 공급받거나
과세 사업자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된다면 대리납부하는 것에 국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땐 대리납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면세나 비사업자가 대리납부가 원칙적으로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역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 이것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제도의 취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넘어가 보시면요. 218페이지의 세부사항. 만약에 달러로 받았으면 환율 어떻게 하냐? 참고 목적으로 보세요. 외화를 원화로 매입한 경우에는 대국의 외국화 매도율, 외화로 보급하는 경우에는 기준환율 등 곱한다. 나중에 좀 보시고요. 다음 양가로 4, 5까지만 잠시 쉴게요. 용역 등을 절차는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대리 납부한 부가세를 똑같이 그냥 부가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여기 밑줄 쳐주세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규정이 준용된다. 여기 밑줄 쳐주세요. 대리 납부문요 그냥 똑같이 4월 25일, 7월 25일까지 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가로 만약 안 냈다라고 한다면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근데 율을 뭐 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나중에 국세기본법을 배우면 요 율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율이긴 해요. 그래서 안 낸 거에 3%랑 이자율로서 하루에 만분의 2.5씩 올라가요. 하루에 만분의 2.5씩. 그럼 2.5 곱하기 365일 한번 해보세요. 2.5 곱하기 365일. 이거 몇 프로죠? 9%대 나올걸요 아마? 9. 몇 프로 나올 거예요 아마. 맞아요? 9. 몇 프로에 정확히? 9.125? 이게 연 이자율이에요. 가산세. 1년 안 내면 9. 몇 %가 이제 가산세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산세 이자. 꽤 높은 편이에요. 꽤 높은 편. 심지어 만분의 3이었다가 높다 그래서 만분의 2.5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안 낼 때마다 만분의 2.5씩 이자 상당액까지 덧붙여서 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에 한도가 있다. 다만 그래도 50% 한도 내에서 가산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문구 같은 것도 나중에 국세기본법에서 배우시고요. 지금 달달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근데 이제 뒤에 내용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이러한 대리납부음에 커다란 오점이 하나 있어. 오류가 하나 있어. 오류가. 커다란 오류. 지금 대리납부음 누가 진다고요? 면세나 비사업자가 지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자들 부가세 신고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심지어 일반 개인이 대리납부를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일단.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서 대리납부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완전성이 있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거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뒤에 이제 이걸 보완하는 제도 두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대리납부의 큰 오류가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가 대리납부를 지는 건데 부가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해본 자한테 대리납부 의무를 이제 지우는 것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를 보완하는 제도 두 가지가 이제 연결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로 보셔야 돼요.